오토노머스 데브 코스 클라우드 앱 일기 과정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팀7 7렐레 8렐레에서 저희의 서비스 냉장고를 부탁해 발표를 맡은 최하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의 팀들처럼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통해서 저의 발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어떻게 납득을 시키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앱을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스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저희의 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 페이지를 상세하게 리뷰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구원들의 추세를 보면 1인 혹은 2인, 그러니까 소규모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가구원이 적다는 것은 결국 그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는 이제 식품에 대한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었던 설문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랙에 올렸었는데 그때 설문해 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두 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즉 경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 작성이 되었는데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항상 체크하고 있는가라는 경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90% 그리고 84%의 확률로 식품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향을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기획에 있어서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과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저희 과정을 하면서 많이 겪어보셨던 툴들일 텐데 스택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에 살짝 낯선 게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Next.js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응당 왜 Next.js를 사용했는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겠죠. 정확히는 웹뷰를 사용을 왜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웹뷰는 환경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모두가 개발을 해보았을 때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세팅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iOS이냐 안드로이드냐에 따라 혹은 개발자의 OS가 어떤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개발 OS가 따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뷰를 사용해서 마치 리액트를 이용해서 웹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편한 개발 환경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있죠. 어째서 넥스트를 우리는 사용했는가?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 유지율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팀원의 거의 대부분은 프론트 엔지니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실 멘토님이 계십니다. 이런 조건을 봤을 때는 되려 왜 넥스트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앱이 어떻게 사용자들을 설득을 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앱을 시작을 할 때 4개의 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탭입니다. 사용자의 냉장고 데이터를 가상 환경에 구현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물품을 조회, 검색 혹은 삭제, 수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액션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우리의 바코드 탭에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물 데이터인 바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대조하고 물품을 등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냉장고에 물품을 넣어놨는데 식재료가 쓰이지 않고 썩기만 한다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AI 레시피 탭입니다. 냉장고에 등록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레시피를 렌더링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리워드 탭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사용자의 액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을 함으로써 유저 엔게이지먼트를 높이는 탭을 구현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 어플의 냉장고 탭입니다. 붕어빵 안에 앙금이죠. 화면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비어있는 화면, 두 번째는 물품이 들어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등록 물품을 조회합니다. 사용자의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물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거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찾으려면 힘들겠죠. 검색 페이지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 입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릴 점이 있다면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번거롭지 않게 검색을 하면서 검색 결과의 직관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상세 물품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물품에서 그 물품의 수량, 그리고 유통기한, 그리고 작성한 메모까지 조회를 하고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코드의 기능과 함께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바코드 탭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 이제 디바이스에서 바코드를 직접 카메라로 찍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업로드가 되는 상품 등록 화면입니다. 이 탭에서도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 스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제품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론트엔드 요소는 아니지만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바코드에서 입력된 내용의 밸류를 저희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해 놓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와 바코드의 정보를 취합하여서 스캔이 끝났을 때 상품 등록에 자동으로 상품의 정보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보를 업로드해 주는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가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바코드 스캔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코드를 스캔을 한 뒤 상품 등록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사진 촬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과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재 과정을 노란색 글자로 강조를 해서 유저에게 보이는 직관성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한 가지 짚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코드 탭을 구현하면서 있었던 이슈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코드의 정보를 불러올 때 두 개의 API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API가 개발자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버전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도가 다른 데이터를 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직접 대략 1000개의 데이터를 슈퍼베이스에 직접 입력을 해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함으로써 그 이슈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이 그 로고의 흔적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저희 냉장고의 핵심 기능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유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앱을 더욱 즐겁게 쓸 수 있을까? 유저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AI 레시피 탭에서는 우선은 레시피 추천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냉장고의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이 식재료는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식재료들을 바탕으로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챗 GPT AI 기반으로 추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GPT API를 활용을 해서 제품에 맞는 맞춤형 추천으로 식재료 활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스플래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스크롤 뷰의 형식으로 구현을 했었고 여기에서 언스플래시 API를 활용해서 추천된 음식에 대한 랜덤한 이미지로 구출해 줍니다. 그 아래에서 이제 GPT에게 물어봤고 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한 재료와 조리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렌더링하도록 화면을 구성해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 개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없네요. 이제 앞에 있는 타자들이 공을 잘 쳐서 3루까지 진출을 했다. 3루를 꽉 채웠다 했을 때 마지막 타자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한 방 홈런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었죠. 리워드 화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본 화면은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화면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설명을 드리기가 살짝 난해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케팅 기법 일종인데 게임이 아닌 서비스에 게이밍적인 요소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이밍적인 요소란 경험치, 레벨업, 과제와 보상, 그리고 뭐 경쟁과 협력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배지 화면 그리고 협동 과제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엑시트 화면 이렇게 두 개를 미워드 화면에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게이미피케이션이 꽤나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적용하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적용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 페이지에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써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배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출석 배지, 그리고 XP 활동 배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유도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식재료를 등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육류, 채소, 해산물, 유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의 기능 사용에 대한 가이드의 목적으로 배지를 또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기능을 보시면 냉장고 등록 기능이 있고 그리고 레시피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냉장고를 등록을 한다거나 레시피를 검색을 했을 때 배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상태 정보 화면입니다.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백으로 처리를 해놓고 그 업적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을 해놓음으로써 사용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업적을 달성했을 때 빠밤 자랑스럽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미션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 방금 전에 협동이나 경쟁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기능을 생각을 할 때 냉장고로 경쟁을 하는 건 좀 이상한 행동인 것 같아서 저는 협동의 과제를 좀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XP 페이지인데 우선은 흑백으로 된 숲, 그리고 이 숲을 컬러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XP, 그리고 그 XP를 모았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화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XP는 유저가 활동을 할 때 취득이 됩니다. 냉장고를 등록을 했을 때 뭐 100포인트씩 획득이 된다든가, 업적을 달성했을 때 뭐 100포인트씩 획득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모두 XP를 모아서 이 숲에 있는 컬러를 모두 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어떤 걸 넣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경제적인 지표에 의존을 한다면은 얘가 조금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대략적으로 1XP가 2,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환산을 해서 이제 10XP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유저들에게 협동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비스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들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은님 그 바코드 페이지와 디자인 총괄을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배지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미처 감각이 굉장히 없는데 그런 것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혜순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계시지만 저희 냉장고 아이디어의 기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냉장고 아이디어 이전에 엎어진 아이디어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이제 혜순이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CTO 최성우님 레시피를 개발을 하기도 했고 여기에는
발표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로그인 기능을 넣어놨는데 로그인 기능도 성우님이 구현해 주셨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넥스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 기본과 검색 기능을 구현해 주셨고 특히 기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노션 페이지를 바로 주시기도 했고 커피챗도 기록을 해주시면서 이제 윤순이 덕분에 저는 커피챗을 할 때 두 발 뻗고 편하게 머가리를 깔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리워드와 발표를 맡고 가끔씩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면서 제 사회성과 연달을 채웠습니다. 어, 멋진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과정이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5개월 동안 열심히 달린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의 노력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주의 최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